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연구팀 팀장 맡고 있는 최섭이고요. 엑셀과 교육과정을 이제 뭐 한번 짜기 위해서 저희 연구팀에서 몇 번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저희 연구팀 선생님들이 또 실제로 학자시 학교 자율 시간을 통과시켰던 고등학교 선생님들 또 윤용근 선생님도 많이 도와주셨고 최현석 선생님도 이 학교 자율 시간 심사도 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많이 의견을 주시고, 또, 이가람 선생님께서도, 어, 적극적으로 과학 영재 교육과정을 혼자 짜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그, 어, 여러 선생님들의 많은 도움을 얻어서 이 교육과정을 짜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교육과정을 짜서 나중에는 이걸 교과서로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토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짜고, 뭐, 이거를 추가적으로 실제로 반영이 되는 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하긴 하는데, 반영이 되든 안 되든 한번 우리가 커리큘럼을 짜고, 짜놔야지, 그 다음에 교과서를 만들던지, 나중에 뭐 투입을 하던지 할 것 같아가지고, 커리큘럼을 짜는 과정을 했고요. 커리큘럼을 짜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커리큘럼 중에서, 교육과정 중에서 내용 체계인 거예요. 내용 체계만 딱 짜기만 하면은 나머지 이제 목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스무스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용 체계만 주구장창 계속 회의를 해왔거든요. 어, 해오면서, 저번 달에 발표를 해볼까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는 이 내용 체계가 정말 많은 내용 체계들을 다 살펴봤거든요. 몇십 개, 한 30개 정도는 찾아본 것 같고, 제목만 검색해서는 한 100여 개는 찾아본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제일 괜찮았던 거는 가정과 기술, 과 성취 기준, 내용, 교육 과정이었던 것 같고, 거기에서 많은 부분을 좀 참조를 해서 기술과죠. 가정과 거기에서 정보과 인공지능 전체 성취 기준 교육 과정이 제일 깔끔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로봇과 막 인공지능 막 이런 추가 선택적인 그런 교육 과정도 있고 해가지고 그것을 많이 참고를 해서 했는데 아직도 다 정확하게, 이거입니다. 딱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저희가 이때까지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90% 논의가 된 부분은 초록색으로 조금 표시를 해 보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핵심 아이디어나 중간 XI 컨텐츠 이해나 이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픽스를 하고 들어가자. 이게 내용 체계가 딱 픽스가 안 되면은, 안 되면은 다시 또 그 본문을 다시 써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조금 조언도 구하고 싶고, 도움 좀 받고 싶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선생님들이 나중에 엑셀을 교육과정을 수업에 투입하실 때 근거가 되는 자료다라고 같이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괄호 안에 들어간 거는 설명하기 위한 주석인 거고 최종적으로 안 들어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쭉 읽어보고 들어가기 전에 어, 읽어보면서 이제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이런 내용 체계를 하게 되었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년 군부터가 제일 문제였는데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한테
하고 싶다는 바람은 있었지만 이거를 뭐 나중에는 5학년, 6학년으로 나눌 것인지 이제 아니면은 처음에는 3, 4학년 군, 그다음에 5, 6학년 군으로 했었는데 어 그런 그런 식으로 하게 되었을 때에 3, 4학년이 이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뭐 리스크나 아니면 그럼 중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년군부터 이제 막 기초와 심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지만 이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투입할 때는 이걸 또 나눠가지고 5학년, 6학년으로 할 수도 있고 3, 4, 5, 6으로 할 수 있고 하지만 일단 목표는 초등학교 5, 6학년 군과 이제 중학교 1, 3학년 군으로 넣고 싶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넣게 되면은 실제로 투입을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초, 중이 같이 있는 학교는 없으니까 어,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계가, 위계가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식 이해와 크게 과정 기능, 그리고 가치 태도라는 세 가지의 항목으로 내용 체계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이해 중에는 그걸 세 가지로 또 나눠서 개념과 XR 콘텐츠 이해, XR 활용과 인간 사회라고 세 가지 지식 이해 측면을 위계적으로 좀 나눠 놓고 분류를 해 보았고요. 그리고 과정 기능은 통합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크게 XI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XI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큰 과정의 흐름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가치 태도와 같은 경우에는 4C, 커뮤니케이션과 콜라보레이션, 크리에이티비티, 그리고 크리에이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까지를 아우르는 그런 가치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싶었다라고 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핵심 아이디어는 설명드리고, 이 지식이해와 과정 기능과 가치 태도를 아우르는 최종적인 전이 가능성 있는 그런 지식은 핵심 아이디어로 마지막에 제시를 하고, 이거는 아직도 좀 통합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읽고 이제 같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이해 측면에서는 XR의 개념과 분류, 그리고 그다음에 XR 기술과 사회 변화, XR의 활용과 윤리라는 이제 어, 개념을 같이 파악하고요. 그리고 중학교 좀 심화 과정에서는 XR 기술의 특성, XR 기술의 발전과 미래, XR의 직업과 윤리, 그래서 좀, 조금 심화 단계에서는 이러한 XR의 개념을 알려주고 싶었다. 엑셀의 좀 과거와 현재까지는 이제 기초 단계인 초등학교에서 다루고 중학교 단계에서는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다루면 어떨까라는 철학이 있었고요. 윤리에 대해서는 다 중요하니까 초, 중, 등 두 과정 다 엑셀의 개념에서 윤리를 강조했으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엑셀 콘텐츠의 이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엑셀 기기의 종류와 체험 방법을 다루고, 엑셀 콘텐츠의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 원리, 그리고 엑셀 콘텐츠 활용의 기초, 엑셀 콘텐츠 제작의 기초, 라고 두었고, 그리고 중학교 단계에서는 엑셀 기기의 종류와 제작 방법, 체험이 아니라 좀 제작으로 좀 포커싱을 맞춰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 원리를 했으면은 이제 제작 도구와 시나리오 구성 과정에 대한 그런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엑셀 활용의 실제, 제작의 실제, 라고 해서 어, 제작을 한 군데 중학교 과정에서만 모두 다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그러면 초등 과정에서는 제작은 하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등 과정에서도 포스페이시스나 이런 측면에서는 간단한 제작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과도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제작 기초 정도는 초등 과정에서 그다음에 중등 과정에서는 실제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둘 다 활용과 제작은 들어가되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난이도 있는 제작 단계에서는 중등에서 하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엑셀 활용과 인간 사회라는 지식의 범주인데요. 거기에서 엑셀의 특성인 공간과 시간 개념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좀 다른 과목과의 융합을 꾀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들어갈 거는 괄호소에 들어가는 건 들어갈 건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공간 확장의 측면에서는 미술과 과학, 사회와 역사라는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의 확장의 측면에서 한번 개념을 이해하면 어떨까? 그리고 중학교 측면에서는 이제 사회 문제와 기후 변화 같은 전 지구적인 문제와 우리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들어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서 이런 그런 철학화의 어, 지식 이해의 범주를 체계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 여기 밑에 조금 내려와서 보시면은 이, 이거 기술 가정과의 커리큘럼을 좀 보시면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해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포맷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해서 초등, 중등으로 한번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 과정 기능 측면에서는 콘텐츠 활용하기 측면에서는 엑셀 기술과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비교하기, 실생활 속 엑셀 기술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고 체험하기, 엑셀 콘텐츠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발견하기, 엑셀 활동 결과를 말이나 그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발표하기. 그리고 XR 콘텐츠 제작하기에서는 XR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재료나 도구를 탐색하고 제작 계획을 세우기, XR 콘텐츠를 제작 및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음. XR 콘텐츠를 구상하고 제작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 표현하기, XR 콘텐츠 제작 결과를 분석, 평가하기, 라고 했는데, 조금 말이 길거나, 유문할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 댓글로 한번, 네, 댓글하기로 한번, 하실 수 있는 분은 도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자, 그리고 가치 태도의 측면에서는 의사소통적인 측면에서 XR 기술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XR을 활용한 의사소통, XR 문화 향유의 측면을 다루고 싶었고요. 협력적인 측면에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XR을 활용 제작하며 협력하는 자세, 그리고 창의성의 측면에서는 XR 기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 XR 기술 아이디어 발상의 실천적 태도, 창의적인 XR 콘텐츠의 활용과 제작에 대한 자신감, 개방적 사고와 융합적 태도, 그리고 비판적 사고에서는 음, 현실과 가상에 대한 균형 감각, 그리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활용 태도, 개인정보 및 지적 재산 보호와 윤리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다뤘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핵심 아이디어를 이제 다루고 싶었는데, 그 전에, 혹시, 채팅창에, 뭐, 지식이든, 아니면은 과정 기능이든, 가치 태도든, 뭐, 나왔던 거 해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진짜 XR에서,
어떤 측면을 뭐 중점적으로 좀 가르치고 싶다는 측면이 있으면은, 한 가지도 괜찮고, 막 여러 가지도 괜찮고, 댓글에 한 번만 쳐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막 그것도 추가적으로 반영할 계획도 있어가지고요. 네, 한번, 어,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엑스알의, 예준쌤, 듣고 계시나? 예준쌤, 네. 네? 네, 예준쌤은 엑스알 교육과정을 해서 교과서를 만든다 할 때 어떤 측면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아니, 뭐 어떤 측면에 강조하고 싶어요? 그냥 철학을 듣고 싶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아, 막, 코스페이시스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떤 측면을 가르치고 싶으세요? 코스페이시스로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코스페이시스로 과학 시간에 이렇게 하면서, 어, 진짜 불가능한 체험을 좀 시켜준다. 음, 그런 측면에서 공간 개념의 확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좀,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세계를 한번 탐색한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싶기는 했거든요. 근데 막 예준쌤 같은 경우에는 코스페이시스를 만약에 수업에 활용한다면 어떤 측면에서 하고 싶으세요? 제가 그거 몇 개 정리해 봤는데, 아, 네네네. 그 현실에서 그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위험하거나, 이제 뭐 그런 이유로 할 수 없는 것들이나, 음, 뭐 역사적 사건이어서 재현할 수 없는 사건들을 아, 재현한다거나, 음. 뭐 그런 식으로 챗GPT랑 이제 물어봐서 하니까 한 1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것 좀 찾아서 보내주실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한 것 중에서 좀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은, 난 이거는 강조하고 싶었다. 강조하고 싶다. 라는 측면 생각도 안 해보셨겠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조금만,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번만 좀 생각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나왔던 내용도 괜찮고, 지금처럼 진로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것도 괜찮고, 이거는 다 들어보고는 싶었어가지고, 어, 어, 한 가지씩 난 XR로 수업한다면은 이런 측면은 강조하고 싶었다라고 네, 태윤 쌤이 뭐 진로적인 측면도 적어주셨고 너무 어렵나? 에진 쌤, 에진 쌤 한번 이게 어떤 측면을 만약에 수업에서 할 때 강조하세요? XR 할 때? 안전. 안전. 그러네요. 저희 네, 애들 한 번 다쳐가지고, 네네네. 같이 네. 태, 어, 안전이랑, 네네. 저도 아까 과학이랑 마찬가지로, 그 역사는 답사죠.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게 아, 답사랑 음, 공간의 이해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 이게 그 실제로 학교에 도입된다면 맞습니다. 창제 시간에 도입되는 걸까요?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냥 수업 시간에 이제 아예 XR 시간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융합적으로 다른 과목과의 융합도 하면서 아예 시간 선택, 학교 자유 시간으로 XR 교과가 들어왔으면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기술도 중요한데 내용이 있다는 느낌이 좀 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기술적인 면에만 좀 집중될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안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가, 이런, 뭐랄까, 좀 표현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그 안에서 그 교과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좀 디테일하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로 연계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디테일하게 들어오면은, 교사나 학생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막 이게 기술적인 이런 측면이잖아요. 저희도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아, 이거를 미술 과학에서 하는 내용을 저희가 뺏어오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을 강조를 할 수는 없고, 만약에 구현한다면은 융합해서 할 수 있게 막 실제 그걸 내용 체계에서는 서술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고, 어, 뭐라고 할까요? 막, 제가, 그러니까, 과학과 어떤 내용을 결합한다. 막 이런 내용까지는 내용 체계에선 다룰 수 없고, 실제로, 교과서에서 구현될 때는 그걸 다룰 수 있는 거죠. 네. 어, 그래서, 네, 뭐. 근데 조금 안전이나 공간의 이해, 뭐, 답사, 진로에 대한, 네, 감사합니다. 범석쌤도 일단 측면. 혹시 범석쌤 조금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이크 켜고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지 조금 안 되시는? 마이크 안 되시는구나. 네, 범석쌤. 저는 XR 주제로 수업한다면 확장현실 기술 자체에 대해서 지도하고 싶다고 하셨고, 그다음 확장현실의 범용으로 다가올 미래 생활의 모습이 변화나 산업의 변화 이런 것이 다뤄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 측면 네,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네, 미래나 여기에서 좀 다루고 기술에 대해서도 다루고, 아까 막 에진쌤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대답을 하자면은, 네, 기술 교과, 가정 교과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도 분명히 다른 과목과 연관은 다 되어 있는데, 기술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음, 융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실제 그 교과서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악살 교과서. 맞아요. 네, 이거부터 해야지 만들어질 수 있겠죠. 네, 수연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 전체적으로 뭐 너무 자체는 너무 좋은데 그 용어가 저희가 음, XR이라고 하는 게 계속 안 그래도 고민 중이거든요. 그 음, 가상융합, 가상융합이라는 단어를 일단 대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 XR을 정확하게 그 매칭을 하면 가상융합 기술이거든요. 가상융합 기술. 근데 그러면 가상융합 기술과 교육과정이 돼버리면 진짜 그 이게 그 과가 뭐라 해야 되나? 분류가 기술적으로 약간 뭐 과학기술 아니면 뭐 기술과정 같은 이런 아니면 정보 같은 쪽으로 편입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그 이제 용어가 어쨌든 가상융합 뭐 교육, 가상융합 수업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를 구상을 해내고 있는데 일단은 확실한 거는 가상융합 산업진흥법이 지금 이제 나온 거고 여기에서 공식적인 용어가 이제 XR이 아니라 가상융합 기술 음, 어 잠시만요. 네, 보냈는데 그렇네요. 가상융합 세계란 해가지고 뭐 가상융합 기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음, 이런 식으로 뭔가 용어를 아무튼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큰 관점에서만 음, 봤었고 음.
그리고 이 세부적으로도 저는 이게 되게 적절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융합 기술이기 때문에 이 뭔가 기술에 대해서 지금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나중에 그 뭔가 핵심적인 내용 체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감사합니다. 어, 혹시, 어, 지연쌤 조금 생각, 철학이나 있으실까요? 안, 돼. 네. 혹시 네, 들리시나요? 들려요. 네. 음, 그냥, 엑셀 과목 들어오면 어떤 수업하고 싶으세요? 뭐. 저는 그냥 약간 여쭤보고 싶은 게, 음, 어쨌든 뭔가 교육과정을 보면은, 과목별로 기르고자 하는 역량들이 있잖아요. 역량이나 목표. 근데 이 내체표에서 기르고자 하는 역량이나 목표가 뭔지 궁금해요. 음, 그러니까 여기 어, 핵심 아이디어 나와 있긴 한데, 네네네. 교육과정 보면은 뭐, 체험의 핵심 아, 아이디어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네. 체험 표현 감상 이러면 뭐 체험의 핵심 아이디어 아니면 뭐 말하기의 핵심 아이디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핵심 아이디어가 뭐에 대한 핵심 아이디어인지 그리고 이 내체표 위에 원래 가장 상위에 목표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여기서 하고 싶은 목표가 음, 뭔지가 좀 음, 궁금했어요. 음. 그쵸, 막, 이것을 아우르는 목표를 이제 만들긴 해야 될 텐데, 그쵸. 역량적인 측면, 어, 뭐, 어떤 역량이 있을까요? 지현쌤 생각에는? 저는 약간, XR로 기반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소통 관련된 과목별로 이렇게 의사소통 역량도 명칭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XR을 기반으로 했을 때 좀 그런 확장 공간 개념적인 의미로서의 소통 역량, 뭐 이런 것도 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음, 음, 일단 그 정도 생각나는데, 교육과정의 가장 상위 역량에서 좀 이렇게 추출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네요, 뭐. 네, 위에 교육과정, 상위 교육과정과의, 뭐, 과정 역량과의, 어떤 연결성, 측면에서 좀 다룰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딱, 무슨 역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목표가 이제 생기게 되고 하면은, 어, 만들어질 것 같네요. 네, 다음 달에는 목표를 해서, 역량까지도 한번,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어, 네. 혹시 민규쌤,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 네. 먼저 이거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나 뭐 핵심 아이디어 이런 거 짜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데 좀 재밌게 봤고요. 근데 사실 조금 감이 잘 안 잡혀요. 어, 네, 아까 그 전에 말씀해주신 선생님과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서 음, 그 부분이 조금 더 강화가 되면 선생님들께서 이걸 통해서 결국 하고자 하는 게 뭔가가 조금 더 잡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음,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음, 말씀드리지 못해서 좀 갑갑한데 어쨌든 그 음, 부분이 조금 보완되면 훨씬 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더 역량에 가깝게 핵심에 가깝게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역량이나 좀 목표 측면이, 명확하게 딱 제시되면 좋겠다는 걸로 이제 알아듣겠습니다. 혹시, 어, 우선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는 아직 만들고 있는데 한번 마지막 읽고 좀 시간이 길어져서 또 논의를 의견 주실 분들은 조금 이따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지식 이해 측면에서는 XR 기술은 현실과 가상을 통합하여
새로운 차원의 몰입적인 경험과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여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고 인간의 감각과 인지, 학습, 표현의 가능성을 어, 혁신적으로 확장한다. 라고 우선적으로 핵심 아이디어를 적어 보았고요. 확장적인 그런 얘기들이 연구팀 선생님들의 얘기에선 많이 나왔어요. 확장 현실이잖아요. XR이 Extended Reality니까. 그래서 아까 뭐 수연쌤이 주신 개념은 가상융합 기술, 가상융합 세계라고 하는데, 아, 이게 막, 이걸로 끝내야 되나? 막 조금 아쉬움이 좀 있어가지고, 융합하는 것만으로서는 이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측면까지도 좀 고려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융합하는 걸 넘어서, 그러니까 나의 경험과 인지를 좀 확장하고 싶다. 그래서 extended reality라는 단어는 어떻게든 뭐 확장 현실이라고 해도 괜찮겠지만 가상융합으로 이제 용어가 딱 갈무리 되어버리는 게 살짝은 아쉽다라는 측면이 좀 있었고요. 네, 한번 과정 기능 측면에서는 엑셀 환경에서의 몰입적 체험과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 상황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하고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창의적인 콘텐츠를 협력하여 설계하고 구현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가치 태도 측면에서는 XR 기술이 개인의 인식과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가상 경험과 현실 세계의 균형 있는 활용에 대한 책임감과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윤리적 태도와 공감 능력을 기른다라고 가치 태도에서 적어봤는데, 결국 디지털 시민 역량, 뭐, 이런 측면에서의 그런 역량과 좀 연관을 짓고 싶었던 음, 것이 전체적인 개념일 것 같아요. 혹시 핵심 아이디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이제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어, 태윤 쌤, 혹시 막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 안 되나? 수진쌤 가능하실까요? 저 지금 말하기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혹시 말하실 수 있는 경민쌤? 혹시 가능하실까요? 저는 네, XR을 이제 요번에 처음 들어와서 네네. 보고 있는 입장이어가지고 그냥 재밌게 들었는데 제가 XR을 막 엄청 많이 접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 선생님들 하신 거 그냥 보고 눈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저학년을 요새 하고 있다 보니까 잘 안 와닿았어요, 사실은. 저학년까지, 근데 제가 요새 음, IB 관련한 그 음, IBC 과정을 듣고 있거든요. IB 강사 뭐 하는 거를. 근데 그 핵심 아이디어가 저런 식으로 쓰는 게 맞나 하고 이제 약간 좀 음, 그거는 열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뭐, 보통은 어떻게 쓰나요, 막? 아니, 그게 뭐, 약간 근데 이게 어차피 교육 과정에 요새 지식이해 과정 기능 저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음, 원래는 이제 거기 그쪽에서 말하는 거는 막 그 학습 목표처럼 쓰는 게 아니라고 계속 강조를 해가지고 음, 네, 그래서 그냥 그거만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엑셀 자체는 제가 요새 3학년을 하다 보니 아, 저는 약간 4학년 하는데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해보고 싶긴 한데 맞아요. 3학년, 3학년은 가능, 불가능? 어떻게 생각하세요? 3학년,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되게 너무 애기여서 과연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좀 어, 궁금합니다. 네, 제가 4학년 하면서 3학년 선생님들이 제가 막 저희 학교에, 거기
XR 그 VR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들 오실 분도 오세요 했는데 3학년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3학년 반에도 들어가서 해봤어요. 근데 혼자서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6학년에 제가 좀 작년에 5학년 동안 키워놓은 친구들이랑 이제 합반 수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6학년 친구들이 3학년 친구들이랑 이제 알려주는 방식으로 하니까 되긴 했는데 제가 막 혼자서 다 한 번에 막 1시간 안에 그 어떤 기기를 도입하기에는 조금 어렵긴 한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뭐 주리쌤 가능하세요? 뭐 한수쌤 안 되시나? 네. 은석쌤 저희 네, 막, 은석쌤 마무리 해주시죠. 그래서 같이, 아, 저희 팀에서 고민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지금 제가, 운전 중이라서 뒤에 네. 애들이 자고 있어가지고 길게는 얘기 못 할 것 같고, 네네네. 그, 다른 선생님들 의견 들으면서, 저는 이제 가장 선생님들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음, 엑셀 이거는 결국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저도 이제 도구라고 생각하고, 이런 다양한 교과와 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그런 기술들이 우리가 이제 좀 기초 소양으로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마련하고 싶은 거라서 결국은 범교과적인 그런 이제 엑셀의 그런 교과 융합적 활용에 중점을 두고 싶어요. 그래서 내용 책에 뭐 모든 뭐 과학이나 미술이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음, 엑셀 교육의 활용이라는 그 키워드에 좀 많이 녹여들어서 음, 실제적으로는 뭐 교과서든 뭐 이런 거를 저기 내용적으로 그거를 성취 수준 만들고 해서 할 때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약 음,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 직접 이제 키워드나 이런 걸 글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약간 좀 계속 반복되는 굴레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오늘 회의에 참여하신 선생님들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이런 거를 막, 뭐, 학생들 데리고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교과 융합적인 차원에서 내지는 뭐 교육과정 재구성을 해도 좋으니까 이런 엑셀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무언가 이제 내가 수업이나 이런 걸 연계해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친다라면은 어떤 뭐 이런 요소가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 더 이거를 활용해서 융합시켜 가지고 이런 교과 활용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그거 좀 듣고 싶다. 어, 그렇고요. 네. 어떤 요소라면은, 예를 들어, 뭐, 어떤 요소를 말하는 그러니까 걸까요? 우리 이제 최 선생님하고 이제 우리 다른 선생님하고 우리 지난 회의에 빠져서 그러는데 그 결국은 이제 그런 교과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윤리적인 거, 사회적인 거, 과학적인 거 무엇을 배우든지 간에 이제 이런 엑셀이 되게 활용도가 좋다. 활용할 게 많다.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제 그런 이제 교과 융합 간 학문적인 측면에서의 약간 좀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더 앞으로 이제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부각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핵심 역량이든 일대상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서 혹시 좀 뭐가 좋은 글귀나 키워드나 혹시 그런 아이디어 있으시면 좀 공유해 주시면은 좀 내용 우리가 이제 그 교육과정 만들 때 좀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에진쌤, 혹시 아이디어 있으실까요? 이거 아예, 그거, 이걸 다음 시간에 은석쌤이 질문 하나 만들어 주시고, 아예 여기 그 설문할 때 넣을 수 있도록 해볼게요. 차라리 수연쌤한테 부탁해가지고 설문에서 이거를 넣는 다음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바로 이제 생각이 안 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설문으로 받을 수 있게 은석쌤이 조금만 문장을 좀 다듬어서 질문할 거를 저한테 주시면은 저도 좀 예시를 더 넣어가지고, 뭐 이런 예시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교육과정 하는데 좀 도와주십사 해가지고 설문에 넣도록 한번 아이디어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바로 생각이 나시는 분 계실까요? 안 계시죠? 네, 그러면은, 아, 네, 이 정도까지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고생.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좀 핵심 아이디어까지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목표 측면을 다루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